자, 이번에 아까 말씀 안 드렸던 일부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조를 드리면 여기에 매출 안에 세금계산서 매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요 현금영수증 매출은 여기서 가져오고요. 기타 매출은 순수 현금 매출입니다. 요거는 뭐 거래처에 확인해서 넣는 수밖에 없죠. 순수 현금 매출, 그 다음에 영세율 매출 여기 0%, 기타 세흥연서 발행분, 기타분 다 0%입니다. 이렇게 해서 합계 금액이 1억 8,800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과세표준 명세서에 1억 8,800이 같아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처럼 도매냐 소매냐로 이렇게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나누어 주셔야 되는데 요것도 업체랑 뭐 얘기하셔서 신용카드 매출은 대부분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많이 하니까 소매 매출로 보고 나머지 세흥연서 매출은 도매가 많죠. 도매들은 세흥연서를 요청하니까 세흥연서 발행하는 거고 소매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를 많이 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200의 뭐 현금 매출 일부에서 가전제품은 뭐 2300, 요 두 가지가 소매 매출이고 요게 도매 매출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도매, 얘도 도매. 그러니까 영세율하고 세흥연서 발행분은 도매 매출이고 나머지 세흥연서랑 아니 현금영수증이랑 카드, 그다음에 카드 매출, 순수 현금 매출은 소매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2,300이 들어왔죠. 이렇게 해서 업종을 나눠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 1.3% 공제 받았는데 요 매출이 요 예제에서는 전체 소매 매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되지만 여기에 만약에 도매 매출이 있었다 그러면 공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제조업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게 여기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이 금액은 위에 보시면 매입세금계산서 1억 2천 1000 합치고 카드 합친 1억 3,150 중에서 1,000만 원을 공제를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요거 세 가지 합한 거에서 합이 나오죠. 여기서 1,000만 원을 공제 빼서 1억 2,150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공제받지 못할 세액은 처음부터 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집계를 다 하고 나서 밑에서 차감해주는 개념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여기 첨부 서류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해서 뭐 1,100만 원짜리 차를 샀나 봅니다. 그래서 요 금액은 여기서 공제 못 받는 걸로 들어오는 거죠. 사유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뭐 세흥연서 받았는데 나 그 사업용이 아니고 집에 가사용으로 썼어. 뭐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접대비로 썼어.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면세 관련해서 썼어. 이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토지 등 관련 토지도 보통 면세 항목으로 보는데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사업자 등록 전에 공제 못 받는 경우 여기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공제 못 받는 게 여기에 끌어오는데 요 3번, 4번, 뭐 5번 요거는 겸업 사업자의 경우에 이 여기에 숫자가 들어갑니다. 겸업이 뭔가요? 과세 더하기 면세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면세 운영하는 경우 많죠. 아니면 병원 중에는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 동물들 순수 진료 영역은 면세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애견 용품 판매하고 이런 건 또 과세 매출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들 과세 면세 나눠서 총 공급가액으로 안분을 해서 정산을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차이점은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도전 프로그램에서 출력한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보시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부동산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종로상해, 종로금방, 종로식당 건설 내과 기원에다가 임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6개 임대를 한 거죠. 보증금은 쭉 각각 이렇게 해서 2억 1,000이고 임대료는 각각 해서 월에 1,200이랍니다. 그러면 이거
곱하기 6개월이 아니죠. 중간에 퇴거한 사람도 있고 중간에 입주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 400만 원에 6개월, 여기는 뭐 100만 원에 퇴거하기 전 2달, 이런 식으로 해서 월 합계 금액이 나옵니다. 이 보증금 이자가 뭐냐면 우리가 간주임대료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월세를 받으면 당연히 월세 과세 10% 내셔야 되는데 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월세랑 차등을 두면 안 되겠죠. 세금계산서를 안 끊으니까. 그래서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를 했을 때 이자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이 간주 임대료, 다시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받는 이자율만큼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6,600만 원 월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합계 6,600은 여기에 10%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간주임대료는 여기 기타에 들어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식은 이 보증금에 대해서 적수 계산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임대보증금의 정기예금 이자율, 이게 변동이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국세청에서 조회를 하시면 되는데 프로그램이 요즘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조회를 해주죠. 그래서 이 임대보증금 여기서 말하는 2억 천에 1.8% 곱하시고 과세기간의 일수, 보통 여기 얘는 1월에서 6월까지니까 181일이 됩니다. 만약에 2월이 29일이면 182일이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181일을 곱하고 나누기 365 하면 적수 계산이 됩니다. 6년에는 366.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139만 9,066원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여기에 넣고 그거의 10%를 부가세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계가 6,739만 9천 얼마인데 여기에 수익금액 제외에 간주임대료로 따로 보이셔야 됩니다. 6,600 적으시고 여기에 139만 9,066원 이렇게 적어서 합계가 나와야 됩니다. 요 예제가 잘못돼서 말씀을 드립니다.